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제122회 제3교시 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읽으면 금속 배관의 부식과 방식에 대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입니다. 그리고 괄호 1번 부식의 정의, 괄호 2번 방식의 종류 및 특징입니다. 그럼 문제를 먼저 쓰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조 냉동 기계 기술사 제122회 제3교시 06번 키워드들을 써보면은 금속 배관 부식 방식 부식의 정의 방식의 종류 및 특징 요 먼저 문제를 풀어 나가기 전에 이 부식 쪽은 이제 금속 재료 쪽에 관련된 부분이죠.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미시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제 깊게 들어가면 깊게 들어갈수록 정말 어려운 분야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 좀 이 내용 중에 잘못된 정보가 포함이 될까 봐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저도 이제 제가 학습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학습을 통해서 더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 거냐면 1번 먼저 부식의 정의, 그다음에 2번 부식의 원리, 3번 부식의 조건, 4번 부식의 종류, 5번 5번은 이제 부식이 아니라 방식. 방식의 종류, 이음자는 나중에 쓰겠습니다. 6번 부동태, 피막, 7번
스케일 8번 참고. 이렇게 8가지 개념을 이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식의 정의 이제 다룰 거고요. 그리고 방식의 종류 다룰 거고요. 근데 방식의 특징은 이제 간단히만 이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부식의 정의입니다. 금속이 이제 주위 환경과 화학적 반응 또는 전기 화학적 반응에 의해 표면으로부터 점차 소모되어 하게 되는 현상을 부식이라고 합니다. 살짝 괄호를 쳐서 좀 구분을 해본다면 이제 이렇게 괄호를 넣으면 좀 더 분명해지죠. 금속이 표면으로부터 점차 소모되어 파괴되어 가는 그런 현상인데 이제 주위 환경과 화학적 반응 또는 전기 화학적 반응을 하면서 이제 표면으로부터 점차 소모되어 파괴되는 현상을 이제 부식의 정의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또 결국 이제 용해되거나 부식 생성물을 형성하게 됩니다. 금속이 용해되거나 아니면은 뭐 부식 생성물을 형성하게 됩니다. 부식 생성물은 이제 예를 들면 산화물 되겠죠. 네, 여기까지 됐고요. 다음은 이제 부식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부식의 원리는 이제 갈바닉 전지의 형성에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부식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이제 여기 전기화학적 반응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겁니다. 이 화학적 반응 말고 전기화학적 반응.
이제 스터디 학습한 결과로는 이제 이 화학적 반응에 의한 거는 이제 약간 부식도 건식이랑 습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약간 건식 쪽에 가깝고요. 건식은 이제 그런 전해질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뭐 액체가 이제 없는 상태에서 이제 기체 상태에서 이제 뭐 온도가 높을 때 이제 어, 그런 발생하는 부식인 건식이 화학적 반응 정도에 해당이 될 거고 이 전기화학적 반응은 이제 습식, 전해질이 있고 이제 액체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의 이제 부식을 이제 습식이라고 하는데 이 습식이 이제 전기화학적 반응에 해당이 될 거예요. 이제 오늘 부식의 원리는 좀 이 전기화학적 반응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대부분 부식을 얘기하면 이 전기화학적 반응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습식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갈바닉 전지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화학적 에너지를 소비하며 전기적 에너지 발생하는 전지를 이제 갈바닉 전지라고 합니다. 갈바닉 전지에는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근데 그 전에 일단 갈바닉 전지라고 이제 부르는 또 그런 전지가 있거든요. 보통 볼타 전지 이제 저희가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이제 볼타 전지를 배우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그 볼타 전지를 이제 갈바닉 전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갈바닉 전지를 한번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볼타 전지, 갈바닉 전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왼쪽에 그린 거는 아연판, 오른쪽에 그린 거는 이제 구리판이고요. 또 왼쪽에 이제 그릴 액체는 황산 아연 용액, 오른쪽에 그릴 용액은 황산 구리 용액 되겠습니다. 되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아연판, 얘는 구리판, 그러면 황산 아연, 얘는 황산 구리, 여기는 염다리 이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기가 서로 이제 전해질에 담겨 있고 아연과 구리가 아연판과 구리판이 이 각각의 용액에 침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용액은 이 염다리를 통해서 이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연판과 구리판은 전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연과 구리를 보면은 이온화 경향성이 이제 칼카나마, 아라철춘, 압수구, 수은에 따라서 아연의 이온화 경향성이 더 큽니다. 그러면은 아연이 이온이 되고 얘는 이온이 되지 않겠죠. 얘는 이제 이온이 되면서 ZN2 플러스가 나오게 이제 용출이 될 거고요. 그러면 전자는 이렇게 구리 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리판에서는 이제 전자 공급이 되니까 이 황산 아연 용액 속에 이제 Cu2 플러스가 이제 여기 구리판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랑 만나서 Cu2 플러스가 이제 Cu가 되는 거죠. 구리로 이제 석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구리 이온은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SO42 마이너스는 지금 이 구리에 대비해서 과잉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연이 계속 이제 용출이 되니까
아연 이온이 이 SO4 마이너스 이온보다 많아지니까 이 SO4 마이너스는 이제 부족해지겠죠. 네. 그러면 이제 SO4가 이제 농도가 이제 높은 데서 적은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 엄다리를 통해서요. 그리고 여기서 아연이 이제 아연 이온이 되면서 전자가 이렇게 가면서 구리로 공급이 되고요. 구리에서는 이제 이 구리 이온이 전자를 받으면서 구리로서 석출이 되고, 그럼 여기 전자가 흐르는 거죠. 그럼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전구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빛이 나겠죠. 이게 이제 이게 이제 갈바닉 전지 또는 볼타 전지 얘기를 하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연은 이제 여기 아연 이온이 이제 용출이 되니까 이쪽은 양극이 되는 거죠. 이쪽은 전자를 받아 이제 환원이 되니까 여기는 음극이 되는 거죠. 여기는 산화가 되는 거. 전자를 잃으니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보통 갈바닉 전지를 얘기하면 이제 요걸 의미하는데 또 이제 다른 형식으로도 갈바닉 전지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갈바닉 전지의 의미는 화학적 에너지를 소비하며 전기적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전지를 갈바닉 전지라고 하니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이중금속, 이중금속, 전극, 전지가 있고요. 그리고 염, 농담, 전지가 있고요. 그리고 산소, 농담, 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차, 전지가 있습니다. 먼저 염 농담 전지부터 적으면 구리 플러스 붉은
황산, 구리, 용액 그럴 수 있고 이것과 구리 플러스 진한 황산, 구리, 용액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요것과 같은 형태로 여기가 구리고 구리인데 여기는 묽은 황산구리 용액, 여기는 진한 황산구리 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의 구리가 이제 구리 이온만 보면 여기는 묽고 농도가 여기는 진하죠. 그럼 이쪽 구리가 이제 구리 이온으로 용출이 되겠죠. 그러면은 구리의 농도가 높아지니까 서로의 농도가 비슷해지는 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구리 이온이 용출된다, 전자를 잃는다, 여기가 산화가 되겠죠. 여기가 양극이 되겠죠. 이런 전지고요. 염농담 전지는. 그리고 산소 농담 전지는 철 플러스 염화, 나트륨, 용액 플러스 산소 농도 작고요. vs 똑같이 철 플러스 염화, 나트륨, 용액 플러스 산소 농도 높고요. 이런 경우는 뭐 이거 아래 그림에서 유사합니다. 여기가 철이고요. 여기도 철이고 염화나트륨 용액, 염화나트륨 용액이 있는데 염화나트륨 용액의 농도는 동일한데 산소 농도가 여기가 작고 여기 높다고 했을 때 이제 이쪽이 이제 철이 전자를 잃고 철 이온이 용출되면서 이쪽이 양극이 되게 됩니다. 이쪽이 음극이 되겠고요. 이런 전지를 산소 농담 전지, 갈바닉 전지 중에서 산소 농담 전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구리와 황산구리 용액, 근데 황산구리 용액의 농도가 다른 경우 이렇게 형성을 했을 때 갈바닉 전지 중에서 이건 염농담 전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온도차 전지는 이 두 번째 것과 비슷합니다. 구리 플러스 황산, 구리, 용액 플러스 온도가 낮고요. 이쪽은 이제 구리 플러스 황산, 구리, 용액 플러스 온도가 이제 높고요. 똑같은 여기 아래의 그림에서 또 유추할게요. 이게 구리판, 그리고 황산구리 용액, 여기도 황산구리 용액. 그런데 이제 온도가 이쪽이 낮고 이쪽이 높습니다. 그럼 이쪽이 구리 이온을 용출이 되고 전자를 잃고요. 이쪽은 전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환원이 되고요. 여기는 산화가 되고 여기가 양극, 음극 이렇게 되게 되죠. 네, 이런 전지를 갈바닉 전지 중에서 온도차 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중금속 전곡 전지는 이렇게 할게요. 여기 탄소광 이랑
스테인리스 스틸 강을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뭐 이온화 경향성 또는 뭐 기전력 계열, 뭐 또 갈바닉 계열, 뭐 비슷한 용어들인데 그게 탄소광이 더 크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더 큽니다. 그러면 탄소광이 이제 전자를 잃게 되고 스테인리스 스틸광은 전자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광이 이제, 이제 양극이 되고요. 스테인리스 스틸광이 이제 음극이 됩니다. 이런 전지를 이제 갈바닉 전지 중에서 이종금속 전극 전지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갈바닉 전지는 이제 화학적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전기적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는 그런 전지들을 갈바닉 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금속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화학적 에너지를 소비를 하면서 그런 전기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이동을 발생시킨다는 거죠. 그런 전지를 갈바닉 전지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자가 흐르다 보니까 결국 양극, 음극이 이제 어, 구별이 되게 됩니다. 양극은 이제 산화되는 쪽을 양극이라고 하고요. 뭐 산소를 얻거나 전자를 잃거나, 음극은 산소를 이제 잃거나 아니면 전자를 얻거나 하는 곳을 음극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어, 양극은 산화, 음극은 환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양극에서는 이제 계속 금속 이온이 용출되고 전자를 잃기 때문에 이제 부식이 됩니다. 그리고 음극에서는 계속 전자를 얻기 때문에 오히려 방식이 됩니다. 여기다가 그걸 쓸게요. 이쪽은 이제 음, 전자를 잃어서 산화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양극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부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쪽은 전자를 얻으니까 환원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쪽이 음극이 되고요. 여기는 방식이 됩니다. 이렇게 이 개념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여기 갈바닉 전지를 5개 정도 예를 들었습니다. 이 볼타 전지를 의미하는 갈바닉 전지, 그리고 이종금속 전극 전지, 그리고 염농담 전지, 산소 농담 전지, 온도차 전지, 다 이제 갈바닉 전지이고요. 이런 갈바닉 전지가 형성이 되면 이제 전자의 이동이 생기면서 한쪽은 산화되고 따라서 양극이 되고 부식이 되고, 한쪽은 환원이 되고 음극이 되고 방식이 되고 부식이 발생을 하겠죠. 부식의 원리는 갈바닉 전지의 형성이다. 이렇게. 다음은 이제 부식의 조건입니다.
부식의 조건은 이제 그림을 먼저 그리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금속이 있다고 하고요. 얘는 금속입니다. 이쪽은 전해질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에 양극부가 형성이 되었다고 할게요. 이쪽에는 음극부가 형성이 되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양극부에서 음극부로 전자 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이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래서 전류는 이렇게 전류의 흐름 이렇게 되고요. 이 그림을 쓴 이유는 이제 부식의 조건은 1번 양극부 이게 AND입니다. 그리고 음극부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인즉슨 전이차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금속이니까 전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겠죠. 전기적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전해질 포위, 전해질로 둘러싸여 있어야 됩니다. 주변이. 그래야 부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갈바닉 전지를 볼게요. 결국 이제 이온화 경향성에 따라서 양극부랑 음극부가 존재하죠. 또 이들이 전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전해질로 둘러싸여 있죠. 그러니까 부식이 발생합니다. 지금 요거 보시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경계가 없어가지고 경계를 한번 집어넣었습니다. 여기 이게 전해질로 둘러싸여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이 양극부가 이제 발생을 하고 음극부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여기를 어떤 전지 정도로 이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양극부랑 음극부가 이제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전해질이 이제 옆농담 전체처럼 이 주변에 전해질이 있는데 같은 전해질로 이 금속이 둘러싸여 있는데 이쪽이 좀 더 전해질이 묽어요. 이쪽이 좀 더 전해질이 진해요. 그러면 옆농담 전지의 한 예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 전해질로 둘러싸여 있는데 같은 용액인데 이쪽이 산소 농도가 좀 작고 이쪽이 산소 농도가 높아요. 그래서 부식이 발생해요. 그럼 이거 산소 농담 전지. 그리고 같은 용액인데 또 여기가 온도가 낮고 여기가 온도가 높아서 부식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온도차 전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부식의 조건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다음은 이제 부식의 종류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방식을 써줄 거고요. 그래서 4번 부식의 종류. 먼저 건식. 건식은 이제 습식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건식은 이제 기체 상태 산소와 즉 고온 경우에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기체 상태의 산소 그리고 고온 함께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을 건식의 예라고 볼 수 있고요. 아니면 기체 상태의 산소와 고온이 있을 때 건식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습식은 이제 산소랑 이제 물이 있는 경우. 또 다른 곳에서는 건식은 전해질이 없는 경우, 습식은 전해질이 있는 경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건식은 이제 화학적 반응에 의한 부식이고요. 습식은 이제 전기 화학적 반응에 의한 부식입니다. 습식은 이제 다시 전면 부식 또는 이제 균일하게 부식이 일어난다고 해서 균일 부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국부 부식 구분해 볼 수가 있고요. 전면 부식은 상대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걸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면 부식이 예측이 가능해서 이제 부식을 컨트롤할 수가 있다고 보는 개념이고요. 국부 부식은 이제 되게 빠른 시간 안에 국부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예측도 어렵고 발견도 어렵고 그렇게 해서 위험한 그런 부식으로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국부 부식을 이제 예를 들면은 국부 부식도 종류가 이제 다양합니다. 그러면은 쭉 써볼게요. 이동 금속 접촉 부식 그리고
틈, 부식, 그 다음에 공식, 그리고 입게, 부식, 그리고 침식, 부식, 그리고 캐비테이션, 부식, 그리고 SCC, 스트레스 코로전 크래킹, 응력, 부식, 균열, 그 다음에 HEC, 하이드로젠 인브리틀먼트 크래킹, 수소, 취성, 균열, 그 다음에 CFC, 코로전 패티그 크래킹, 피로, 부식, 균열. 이 정도 국부 부식을 한번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9가지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종금속 접촉 부식은 이제 여기 이종금속 전극전지랑 이제 같은 개념이고요. 서로 다른 그런 재질이 서로 붙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제 이온화 경향성 또는 기전력 계열 또는 갈바닉 계열에 따라서 이제 어느 한쪽은 양극이 되고 어느 한쪽은 이제 음극이 되기 때문에 부식이 그렇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뭐 배관을 예를 든다면 뭐 스테인리스 스틸강 배관이랑 이제 뭐 탄소광 배관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면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플랜지로 하여서 이제 플랜지 사이에 이제 인슐레이션 가스킷 또는 절연 가스킷을 이제 넣어서 서로 궤를 분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또 틈부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틈 사이에 이제 물기가 조금 있으면 남아 있으면 거기서 이제 부식이 가속화되는 그런 부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배관을 설계한다고 하면은 이제 운전하지 않을 때는 배관이 완전히 드레인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면 좋고요. 그리고 뭐 리벳이라든가 볼트 같은 경우는 이제 틈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음 대신에 용접 이음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요. 또 이제 플랜지와 플랜지 사이에는 이제 가스켓이 들어가는데 그런 가스켓이 과거에는 이제 섬유질 가스켓처럼 그런 액체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가스켓이 사용되기도 했었는데 그런 가스켓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액체가 이렇게 틈과 틈 사이에 있을 확률이 높게 되니까 이제 그런 가스켓 말고 이제 비흡습성 그런 가스켓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공식 같은 경우는 이제 바늘로 콕 찌른 것 같은 그런
아주 좁고 가늘게 깊게 패여 있는 그런 부식입니다. 그래서 공식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용액이 정체되어 있을 때, 그리고 CL-와 같은 이제 할로겐 이온 농도 높을 때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용액의 정체 시간을 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CL-와 같은 할로겐 이온의 농도를 줄이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요. 입기 부식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스테인리스 스틸 강에 해당하는 부식인데요. 스테인리스 스틸 강이 이제 한 800도씨 정도? 그 예민한 온도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장시간 노출이 되어 있으면은 어,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 강이 부식에 대해서 저항성을 갖게 되는 게 크롬 때문이죠. 예, 크롬이 내식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예민한 온도, 800도씨 정도 예민한 온도에서 이제 크롬 탄화물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계에 크롬 탄화물이 석출돼서 입계에 크롬 탄화물이 형성이 되는데 이 입계 크롬 탄화물은 괜찮은데 이 주변에 입계 주변에서 그 크롬을 땡겨보죠. 그러면 그 주변이 나중에 부식성 용액에 노출되면 이제 부식이 취약해지게 됩니다. 왜냐면 크롬을 뺏겼기 때문에 크롬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우로 이제 입계 부식이라고 하는데 입계 부식을 예방하려고 한다면 이제 용체화 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용체화 열 처리는 이제 다시 1100도씨 정도 온도로 가열을 해서 그런 크롬 탄화물을 분해시켜서 크롬을 이제 다시 고용체에 고용시키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렇게 1100도씨로 가열한 이후에는 이제 재빠르게 이제 순행을 시켜가지고 그런 예민한 온도를 아주 거치지 않고 빨리 내려오도록 하는 방식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크롬 탄화물을 형성해서 입계에 석출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입계 주변에 크롬이 빼앗기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부식성 용액에 노출이 되더라도 이제 크롬이 골고루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내식성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크롬 탄화물을 형성하지 않도록 그냥 탄소의 함량을 좀 줄이는 방법도 있고요. 또 이제 안정화 원소라고 해서 티타늄이나 니오뷴 같은 것들을 이제 좀 더 첨가된 그런 스테인리스 스틸 강종을 사용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침식 부식은 뭐 침식과 부식이 함께 이제 작용하는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부식이 더 가속화되겠죠. 캐비테이션 부식도 이제 캐비테이션이 이제 발생하는 그런 공간에 부식도 같이 함께 일어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부식이 침식 부식처럼 가속화되겠죠. 예방 대책은 이제 침식 부식 같은 경우는 이제 용액의 그런 속도를 좀 제한하는 거죠. 이렇게 용액의 유속에 의해서 이제 침식이 되니까 그런 유속을 좀 아마 침식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임계 속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임계 속도 이하로 좀 유체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캐비테이션 부식은 이제 어, 갑자기 압력이 떨어지는 곳으로 간다면 그 압력이 증기압보다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기포가 생기죠. 그리고 그 기포가 나중에 고압부로 이동을 해서 이제 다시 기포가 소멸될 때 그때 발생하는 충격파가 이제 캐비테이션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용액의 그런 압력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 항상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통해서 캐비테이션을 막을 수가 있겠죠. SCC는 응력 부식 균열입니다. 그래서 부식이 발생하는 곳에 이제 응력이 걸려 있으면 어, 이런 부식 생성물들이 응력에 의해서 조금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 다시 또 부식이 발생하고 또 떨어져 나가면서 또 다시 부식이 발생하는 균열로 이어지는 그런 거를 응력 부식 균열이라고 하고요. 수소 취성 균열은 이제 강이 이제 산성 용액 같은 곳에 이제 있는 경우 부식 반응 중에 발생한 그런 수소가 이제 금속 격자 사이로 침입해 들어가면 이제 금속이 균열 인성을 상실하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 또 응력이 걸리게 되면 이제 점점 균열이 발생한다는 그런 쪽의 내용이고요. CFC는 이제 피로랑 부식이 같이 함께 있는 경우에 균열이 더 가속화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되게 9가지를 되게 짧게 브리핑을 했는데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셔서 조금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알아두면은 실무에서 이제 많이 도움이 됩니다. 문제가 발생해서 대처하기에 좀 기초 제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논의를 해야 될 때 그런 기초 지식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꼭 알아두면 좋습니다. 부식의 종류 간단하게 구분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방식의 종류입니다. 5번 방식의 종류. 그러면 1번 적당한 재질 선정. 네, 당연한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부식성 유체다 그러면은 그 부식성 유체에 견디는 그런 강종을 선정을 해야겠죠. 예를 들면은 뭐 스테인리스 스틸을 선정할 수도 있고 좀 더 고급스러운 듀플렉스 스테인리스 스틸을 뭐 선정을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겠죠. 2번 뭐 부식 억제제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의 방식의 종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H 조정제 사용하는 방법 또는 탈산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pH 조정제는 이제 암모니아가 이제 예를 들어 pH 조정도가 있습니다. 암모니아를 주입을 하면은 이제 용액이 조금 염기성을 더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부식을 좀 억제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고요. 탈산제는 이제 하이드라진이나 뭐 카보하이드라자이드 이런 것들이 탈산제의 종류인데요. 이런 것들을 주입하면 이제 용액 내에 그런 산소를 탈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산소를 이제 제거를 하면 아무래도 부식이 덜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메커니즘을 작용하는 방식의 종류가 부식 억제제 사용이고요. 3번은 코팅 적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도장을 하는 거 페인팅이죠. 그리고 피복 그럼 금속 겉면에 뭐 폴리에틸렌이라든가 폴리프로필렌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러한 종류의 재질로 입히는 것을 피복이라고 하죠. 도장은 페인팅 칠하는 거. 그리고 라이닝도 약간 도장 쪽인데 뭐 에폭시 라이닝 또는 러버 라이닝 이렇게 하면서 금속을 더 씌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해질과 차단이 되면서 부식의 조건에서 이런 전해질을 차단하게 되면서 방식을 하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고요. 4번 음극화 보호법 적용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갈바닉 전지를 보면은 이 양극부가 부식이 되죠. 근데 오히려 음극부는 전자를 얻으면서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부식이 발생할 수 있는 그 부위에 전자를 공급함으로써 그곳을 음극으로 만들어서 방식을 하게 되는 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음극화 보호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희생
양극법과 외부 전원법이 있습니다. 방식의 종류를 간단하게 알아보고요. 요 문제에서는 방식의 종류 및 특징을 이제 기술하는 건데, 저는 종류만 쓰고 특징은 간단하게 이제 입으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필요하신 부분들은 조금 더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부동태 피막. 예. 부동태 피막은 이제 화학적 반응성 또는 전기 화학적 반응성을 잃은 상태의 피막을 부동태 피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학적 반응성 또는 전기 화학적 반응성을 잃은 상태를 부동태라고 할 것이고, 그런 상태의 피막을 부동태 피막이라고 하겠죠. 그럼 딱 봐도 부동태 피막 굉장히 안정적이겠죠. 이게 어, 여기 일반 탄소광과 스테인리스강의 부동태 피막을 간단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탄소광 고요. 여기는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 강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피막 구조를 그려볼 것이고요. 여기는 특징을 써볼 겁니다. 네, 진짜 그림을 좀 거의 그렸고요. 여기를 금속이라고 할게요. 금속 기지. 여기도 이제 금속 기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광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똑같이 부동태 피막 형성이 되고요. 스테인리스 강도 똑같이 부동태 피막이 형성이 됩니다. 탄소광의 부동태 피막 같은 경우는 이제 Fe2O3 층이 되겠고요.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Cr2O3 층이 되겠습니다. 얘는 철산화물, 얘는 크롬 산화물 되겠죠. 이 둘 다 부동태 피막을 가지고 있어요. 이 노출이 되면은 사실 부동태 피막이 어떻게 보면 녹이에요. 탄소강에서는 이 부동태 피막이 녹인 거고, 스테인리스 스틸 강에서는 이 부동태 피막이 이제 녹이라고 부르진 않고, 이 부동태 피막이 이제 이 금속 기지를 외부로부터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커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태 피막 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탄소광에는 이제 진짜 녹, 그리고 스테인리스 강에는 좋은 녹, 오히려 이게 되게 치밀하고 또 얇고 그래가지고 이 금속을 보호해 주는 거야.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특징은 이 탄소광의 부동태 피막은 피막이 두껍고
이제 다공질입니다. 반면에 이 스테인리스 강의 부동태 피막인 크롬 산화물은 피막이 얇고 치밀합니다. 얘는 피막이 두껍고 다공질이다 보니까 여기가 외부라고 한다면 이 부동태 피막이 두껍고 다공질이다 보니까 산소나 수분이 침투가 가능해요. 그래서 금속기지 금방 닿아요. 그래서 산소, 수분, 침투 쉬움. 근데 CR2O3는 얇고 치밀하기 때문에 산소, 수분, 침투가 어려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탄소광의 부동태 피막은 이제 그런 금속 기지가 추가적으로 계속 산소나 수분이 이 다공질을 뚫고 들어오면서 계속 부식을 시키면서 계속 부동태 피막이 점점 두꺼워지고 이렇게 부식이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스테인리스 강의 CR2O3층인 이 크롬 산화물, 이 부동태 피막은 얇고 치밀하기 때문에 산소나 수분의 침투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속 기지 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부식이 발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식 어려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동태 피막. 제가 부동태 피막을 이제 여기 하나 같이 정리한 이유는 부동태 피막이랑 이제 녹이랑 어떻게 보면은 같은 개념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방식의 방식 중에서 우리가 스테인리스 실강을 사용하는 것이 방식의 하나의 방법인데 그 방식을 시켜주는 그런 원리가 이 부동태 피막이 있다. 이 부동태 피막이 이 금속 기지를 아주 치밀하게 둘러싸고 있으면서 이제 산소나 수분의 침투가 어렵도록 해서 이제 방식을 하는 거다. 부식을 어렵게 만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태 피막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짚고 넘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녹의 개념일 수도 있지만 스테인리스 강에서는 이제 방식의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스케일. 스케일도 정리한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녹을 정리를 할 거고 두 번째는 스케일을 같이 정리함으로써 비교를 할 겁니다. 왜냐면 녹이랑 스케일을 이제 한번 구분하지 않으면 구별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둘이 명확히 다른 거거든요. 이 녹은 지금 계속 얘기했죠. 부식 생성물입니다. 스케일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배관을 예를 들게요. 배관 내에 이제 유체가 흘러요. 그래서 급수 배관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급수가 흐르는데 이 물이 경도가 있죠. 물이 이제 Ca2 플러스나 Mg2 플러스, 그러니까 칼슘 이온 그리고 마그네슘 이온 등의 이제 이가 양이온들이 이제 많으면 경도가 높은 물이 되고 적으면 이제 경도가 낮은 물이 되겠죠. 이 경도가 높은 물에는 이런 이가 양이온들이 많다 보니까 뭐 Mg2 플러스, Ca2 플러스 이런 것이 이제 있다가 이제 온도에 따라서 이제 똑같이 물에 용해되어 있던 탄산 이온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탄산 칼슘 또 탄산 마그네슘을 형성하는데 이런 것들이 배관 벽면에 부착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쌓이다 보면 계속 이제 관의 내경을 더 작게 만들어 가겠죠. 계속 쌓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탄산 마그네슘, 탄산 칼슘 이렇게 벽면에 쌓이는 것, 배관의 벽면에 쌓이는 것을 이제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빨에도 이제 스케일링 한다고 하잖아요. 그 스케일을 제거하는 걸 스케일링이라고 하죠. 저희 치아에도 이제 여러 그런 화합물들이 계속 치아에 누적이 되는 것을 이제 스케일이라고 하듯이 배관의 벽면에 이제 화합물들이 계속 쌓이는 것을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부식이랑은 다른 거죠. 이 스케일이 부식된 벽면은 더 잘 달라붙어요. 왜냐면 부식된 벽면은 부식이 안 된 벽면은 좀 매끈한데 부식된 벽면은 이제 부식 생성물에 의해서 까칠까칠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스케일들이 더 잘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녹이랑 스케일은 다릅니다. 녹은 부식 생성물, 스케일은 부착된 화합물 정도로 표현할게요. 부착 화합물. 그리고 녹은 예를 들면은 산화철이 되겠죠. 여기 산화철 Fe2O3. 그래서 뭐 스케일은 탄산칼슘, 탄산 마그네슘 준비되어 있고, 뭐 원소 기호로 화학식으로 쓴다면 얘는 Fe2O3 정도. 어, 이 부식이 꼭 이렇게 생긴 화학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화학식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도 꼭 탄산칼슘과 탄산 마그네슘만 있는 건 아니고요. 써보면 이제 CA, CO3 그리고 Mg, CO3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녹이랑 스케일 구별을 하기 위해서, 왜냐면 저희가 지금 부식을 다루고 있고 녹을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스케일이랑 구별을 여기서 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부 양을 좀 더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재밌죠, 일단. 이렇게 아는 것들을 서로 연결시켜 나갈 때 이게 공부에 참 재미가 있습니다. 8번 하겠습니다. 8번은 이제 간단한 내용입니다. 1, 2, 3. 철의 녹, 그리고 구리 녹, 그리고 아연 녹. 색깔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철 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화학식에 따라서 뭐 붉은색, 그리고 뭐 검정색, 뭐 그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거는 이제 철의 녹은 이제 붉은색이죠. 이게 아마 Fe2O3, 이게 붉은색입니다. 요게 영어로는 헤마타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붉은색을 얘기하고요. Fe3O4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마그네타이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약간 검정색입니다. 다시 말하면 Fe2O3, 얘는 이제 헤마타이트라고 하고, 또 우리나라 말로는 적철석이라고 하고, 그리고 붉은색입니다. 근데 Fe3O4라고 있는데 걔는 이제 영어로는 마그네타이트, 우리나라 말로는 자철석, 걔는 약간 검정색에 해당이 되고요. 근데 철록은 이제 Fe2O3 기준으로, 적철석 기준으로, 헤마타이트 기준으로 붉은색으로 썼습니다. 구리녹은 이제 푸른색입니다. 녹색.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푸른색이고요. 아연녹은
하얀색입니다. 이것도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예, 이렇게 색깔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참고로 조그맣게 넣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내용은 다 다뤘고요. 1시간 20분 걸렸습니다.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존행동기기술사 제122회 제3교시 06번 키워드는 금속 배관, 부식, 방식, 부식의 정의, 방식의 종류 및 특징이었고요. 저는 이제 부식의 정의, 그리고 부식의 원리, 부식의 조건, 그리고 부식의 종류, 방식의 종류, 그리고 부동태 피막, 스케일, 참고 이렇게 8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고요. 부식의 종류, 부식의 정의는 이제 금속이 표면으로부터 점차 소모되어 파괴되는 현상, 화학적 반응, 전기화학적 반응. 부식의 원리는 갈바닉 전지 형성,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 그리고 뭐 이중금속 전지, 염농담 전지, 산소농담 전지, 온도차 전지 이렇게 갈바닉 전지를 의미하는 전지들이 다양하게 있고요. 또 볼타 전지도 갈바닉 전지, 이 그림과 같이. 그래서 갈바닉 전지를 형성을 하면 한쪽이 양극, 한쪽이 음극이 되면서 양극이 되는 쪽은 이제 산화가 되고 부식이 되고 음극이 되는 쪽은 환원이 되고 오히려 방식이 된다. 그러니까 갈바닉 전지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부식이 발생한다. 부식의 원리고요. 부식의 조건은 이제 양극부, 음극부 존재해야 되고 또 그 의미는 전이차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전해질로 둘러싸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 그림과 요 그림을 연결을 시키세요. 그리고 아니면 요 그림과 각각의 전지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얘 같은 전해질인데 여기 용액의 전해질의 용액의 농도가 달라. 염농단 전지로서 발생하는 부식. 같은 용액인데 산소 농도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식이야. 그럼 산소 농담 전지. 같은 용액인데 온도가 달라서 발생하는 그런 부식이야. 온도차 전지. 뭐 이런 식으로 갈바닉 전지를 형성을 하면서 부식이 발생한다. 이렇게 요 그림 요거랑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식의 종류는 이제 건식, 습식, 그리고 습식은 이제 전면 부식과 국부 부식으로 구분이 되고요. 국부 부식은 이제 이렇게 9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건식은 이제 약간 화학적 반응, 이러면 습식은 전기화학적 반응. 건식은 약간 전해질이 없는 그런 상태, 습식은 전해질이 있는 상태. 말 그대로 건식이 건조하다, 습식이 이제 습기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방식의 종류는 적당한 재질 선정, 부식 억제제 사용, 코팅 적용, 음극화 보호법 적용 이렇게 있었고요. 부동태 피막을 얘기를 한 이유는 이제 부동태 피막이 이제 부식의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탄소광에서는 다공질이기 때문에 좋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걔는 그냥 녹이라고 얘기하고 스테인리스 강에서는 얘가 아주 우수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녹이라고 하지 않고 부동태 피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커버가 되는 거죠. 부식을 방지하는 부식 용액으로부터 이제 금속 기질을 차단하기도 하고 또 CR이 있기 때문에 크롬이 있기 때문에 또 부식성, 내식성이 있는 거고요. 부식에 대해서 잘 대처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겠고요. 그래서 부동태 피막을 이제 짚고 넘어갔어야 했고요, 저희가. 그리고 스케일도 다뤄보았습니다. 왜냐면 녹이랑 스케일을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 잡을 때 개념을 확실히 잡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았고요. 그리고
색깔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철구리 아연에 대해서 이제 색깔을 조금 어,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